자, 여기에서 우리 이기택 대법관님은요,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입니다. 즉, 다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의견이고요. 특히 반대 의견에 대한 반대에 포커스를 둡니다. 즉, 집중적으로 방금 우리 박상욱 대법관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 반대 의견을 다시 재반박하는 거에 있어서 이 보충 의견의 대부분을 할애하십니다. 즉, 반대 의견은 부당이득 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 이렇게 대놓고 반대 의견을 비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왜 잘못됐느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일시적인 방법이고, 이를 할 수 없게 됐다면, 자, 사안에서 뭐죠? 그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런트나 자판기나 퍼팅 연습시설, 그 설치된 그 공간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사용할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침해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건 손해다. 비록 내가 거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프런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손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손해예요? 바로 민법 741조에서 나온 손해, 바로 그 손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집합 건물 고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분 소유자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고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세요. 하지만 저는 되게 시원했습니다. 강하지만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조금은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 보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뭡니까? 법상식과 일반 상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판단을 일반 국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 불신이 초래되고 법관에 대해서 불신하고 법조인에 불신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정 부분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법상식이 일반 상식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구분 수자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재산 상태 배분이 왜곡된 것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도 부당이득 반환하는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반대 의견이고 조금 전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그 무단점유자의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고 고용 부분을 무단으로 권한 없이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인을 제공한다. 즉, 누가라도 먼저 거기다 갖다 쓰면 장땡이야. 이런 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법적 무질서를 초래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극히 타당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수 의견은 집합건물 고용 부분의 무단점유로 발생하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구분 수익자들에게 귀속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수익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구분 수익자 개개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소유권에 기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다른 부분은 뭡니까? 관리단은요, 관리권에 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인정하는 취지다라고 해서 다수 의견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소재기할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권에 기해서 소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 즉 보충 의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는 고용 부분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재판상 재판 외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러한 고용 부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는 소유권에 기한 건 아니지만 관리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관리단이 청구하는 거 문제 없다, 이게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단체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관리단이 행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간명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련해서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부로 인정할 수 있고, 아까 반대기는 뭐였습니까?
피고의 지분만큼은 청구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고 부당이득의 전부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자,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이익을 일단 회수하라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부분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회수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사실심의 사실 인정과 가치평가에 속하는 것이지만, 즉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이 구체적 액은 차임 상당액을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차임 상당액을 평가하는 게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 어떤 호실, 각각의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지만, 이런 공용 부분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그 선례가 있는지 굉장히 모호해요. 제가 실무에서도 이 부분 차임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감정평가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례에서 거기에 감정인이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차임을 산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감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 감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을 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할 때 공용 부분이라는 이유로 해서 전유 부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더 낮은 값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래는 전유 부분에 이루어지잖아요. 전유 부분 임대료에 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길을 터준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냥 모르겠다 하지 말고 전유 부분하고 유사하게 보라. 보통 전유 부분은 호실 면적당 1층이면 1층 면적당 얼마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1층 로비 사용하고 있고 로비 사용한 부분이 얼마니까 전유 부분 임대할 때 나오는 차임, 여기에 맞춰서 차임 상당액을 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 대법관님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또 내셨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색다른 견해이고 전 여기에 또한 감동 먹었어요.